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계의 화두는 단연 창조경제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장 엔진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중심에 놓여 있다. 그 역할을 해줄 주역으로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에너지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기술 개발과 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으로 창조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해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찾아간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77년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로 시작해 에너지 기술 분야의 산업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에 이전하는 등 국내 에너지 기술과 산업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설립 이후 원자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관련 기술을 연구해오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육해상 융복합 에너지 기술 연구 등으로 연구 과제를 변화 발전시키며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37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 에너지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과 확산에 주력해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금은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에너지는 한 사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우수한 특허 기술을 사업으로 연계하고 중소기업의 에너기술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와 기업을 1대1로 직접 연결하는 1연구원 1기업 기술 지도를 통해 연구 결과들이 기술 상용화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로 알려지면서 이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기술인 CCS 기술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곳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온실가스 연구실에서도 이와 관련한 기술 연구를 지난 2006년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CCS 기술은 화력발전소나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배출시키기 전 고농도로 포집하여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곳 온실가스 연구단의 윤여일 박사팀은 이산화탄소의 포집에서 저장, 재활용 처리까지의 전 과정에 이르는 CCS 기술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이산화탄소의 포집 기술을 연구, 실제적인 경제성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내놓았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발전소나 제철소 같은 그런 고정 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되는 CO2를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포집을 해서 다른 유용한 물질을 전환시키거나 아니면은 격리시키는 이런 CCS 기술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CCS 기술, 즉 CO2를 포집해서 이송해가지고 저장하거나 아니면 전환하는 이 전체 기술 중에 CO2 포집 기술, 앞단에 있는 포집 기술입니다. 실제 윤여일 박사팀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이산화탄소의 대량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인데 특히 반응 촉진형 탄산칼륨 흡수액이 저비용의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윤여일 박사팀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살펴보면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등의 연소 배기가스가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액상 형태의 흡수제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포집한다. 이후 재생 공정을 거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흡수제와 완벽히 분리 재생해 재생된 흡수제를 다시 흡수 공정으로 보내는데 이 같은 재생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줄인 것이 이 기술의 강점이다.
윤여일 박사팀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핵심인 이산화탄소 흡수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저희가 개발한 CO2 흡수제는 키어솔입니다. 이 키어솔은 평소에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가루 형태를 가지고 물에 녹이면 이렇게 CO2를 흡수할 수 있는 액체가 됩니다. 이 흡수 액체를 가지고 CO2를 녹일 경우에 이런 형태로 CO2가 풀로 다 포화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흡수액을 다시 가열해서 재생을 시키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무색의 형태로 돌아가서 다시 CO2를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이산화탄소 포집용 액상 흡수 기술은 현재 CCS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등의 선진 연구기관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후 국내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시멘트, 석유화학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해외 산업 여건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기술이 가진 가치는 실제적인 경제성을 갖추었기에 향후 환경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현재 CO2 포집 기술 중에 가장 상용화가 많이 되었다는 업체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그쪽에서 KS1이라는 프로세스를 현재 지금 동남아를 중심으로 많이 팔고 있는데 그쪽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미쓰비시 KS1보다 20% 이상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연구실.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소재와 소자, 시스템 등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그중 박막 태양전지 연구팀을 찾았다. 박막 태양전지 연구팀은 태양전지 중 박막 태양전지를 집중적으로 연구. 우리나라가 박막 태양전지 기술에 있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동시에 이를 기업화, 상업화할 수 있도록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팀이다. 박막 태양전지 기술은 미래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로 전체 태양전지 시장의 10%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데 CIGS 박막 태양전지 기술은 어떤 것일까? 여기 보시는 게 이제 CIGS 태양전지의 완성품인데요. 저희가 유리나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기판 위에다가 금속 전극과 투명 전극이라는 전극을 두고 그 사이에 CIGS라고 하는 카파와 인디움, 갈륨, 셀레늄의 얇은 막을 화합물 형태로 증착한 소자입니다. 이러한 소자를 통해서 태양빛을 흡수하고 그 태양빛에서 만들어진 전자와 전공을 두 전극을 통해서 분리해내면 우리가 회로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리나 금속 플라스틱 기판에 몰리브데늄이라는 금속 전극을 증착한 뒤 그 위에 카파, 인디움, 갈륨, 셀레늄의 4가지 원소를 증발시켜 화합물을 형성한다. 그 다음 CDS라는 버퍼층을 화학적인 증착 방식으로 올린 다음 마지막으로 징크 옥사이드라는 투명 전도막을 올림으로써 CIGS 박막 태양전지 소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CIGS 박막 태양전지는 기존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광 흡수율이 높다. 때문에 그 두께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제조 원가는 저렴하고 효율은 높은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CIGS 박막 태양전지는 현재 대부분의 태양전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을 이용한 태양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유리 대신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기판으로 사용하면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플렉시블 태양전지를 구현할 수도 있다. 현재 CIGS 박막 태양전지 기술은 부단한 연구 중에 있으며 그 성과로 태양에너지 변환 효율 또한 꾸준히 높아져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 수준인 20%에 이르고 있는데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 경쟁에 대비해 협동 연구와 기술 이전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IGS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저가화를 위해서 저희가 단독의 지금까지의 연구 개발
기업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주연 연구소들과의 협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진행된 기술 개발을 핵심 원천과 응용 기술을 저희가 좀 더 기업에 쉽게 이전할 수 있는 상용화 기반 기술도 기업들과 함께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하고 이를 기술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외에도 열 에너지로 전환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태양열 연구실이 개발한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기술이다. 이 주택은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기술로 2009년에 지어진 두 번째 실증 주택으로 급탄과 냉난방 에너지를 포함 건물에서 소비하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기존 주택에 비해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벽면 일체형 태양열 지별 장치는 차별화된 기술 중 하나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벽면의 외장재와 같은 역할을 내 초기 건축비를 줄일 수도 있다. 기존의 태양열 지별기는 지붕이나 옥상 등에 얹혀지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 데 비해서 이런 벽면 일체형 지별기 같은 경우에는 벽면의 외장재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별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20% 이내의 추가 비용으로 80% 이상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 경제성을 갖춘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여기에는 건물의 외피를 통해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슈퍼 단열 기술과 고효율 창호 기술 등이 적용됐다. 특히 신재생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기술이다. 주택의 지하에 구축돼 있는 신재생 하이브리드 열 공급 시스템은 태양열 시스템과 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구성,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복합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주택 내 냉난방과 급탕,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시스템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16%를 차지하는 주택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자립형 주택기술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는 현재 전북 고창의 농어촌 뉴타운 사업단지에 적용. 실제 29세대의 주민들이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기술을 통한 주택 에너지 절감을 체험하고 있는데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과 급탕에너지 모두를 태양열과 지열로 공급하는 등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세계적으로도 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도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제로에너지 건물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기술은 이러한 주택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창조경제 성장 엔진 창출을 위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또 다른 노력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멘토링 사업 발족식을 거쳐 전국의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시작했다. 중소기업 멘토링 사업 시작과 함께 문을 연 에너지닥터 상담실. 내부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에너지 기술 개발 성과는 물론 그동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진행해온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들도 전시돼 있다. 중소기업은 국내 경제의 밑바탕이며 창조 경제의 주역이다. 때문에 이들의 기술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야말로 창조 경제 성장 엔진을 창출하는 일 중 하나가 될 터인데 그런 점에서 에너지닥터는 기대가 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다. 에너지닥터 중소기업 멘토링 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전국의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기술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연구기획 그리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기술력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2차로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40개 정도의 기업을 더 선정을 하여 올해 목표로는 150개의 중소기업을
멘토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너지 닥터 중소기업 멘토링 사업을 신청, 멘토링을 받고 있는 한 기업을 찾았다. 다른 연소가스 쓸 적에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리공정 설계 전문 업체인 이곳에 멘토를 맡고 있는 김종남 박사와 함께했다. 질소가 생성이 되는가 보더라고. 김종남 박사와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업체 대표 조순행 씨. 근데 그거 가지고 산소가 제거 안 되니까 거기가 두 사람은 에너지 닥터 중소기업 멘토링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연구원의 1:1 결연을 통해 만난 멘토와 멘티 사이로 지금은 고순도 가스를 정제하는 새로운 공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놓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고민하는 중이다. 탄소를 더 제거를 해갖고 조순행 대표도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멘토 김종남 박사와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알기 때문인데 김종남 박사는 멘토로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 그 소재를 분석하고 하는 설비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우리 에너지연구원 제가 있는 팀에서는 그런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쪽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석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물성 분석을 우리가 해주고요. 또 그 물성 특성에 맞는 적합한 공정, 운전 조건 같은 거를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화하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던 김종남 박사와 조순행 대표가 함께 자리를 옮긴 곳은 실제 분리 공정 설비를 볼 수 있는 기계실이다. 지금 보이는 실험 장비를 통해 새롭게 설계한 고순도 가스 정제 장치 성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설계를 검토하게 되는데 실험을 통한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멘토 김종남 박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한 일이 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도 공기 중에 질소를 고순도로 정제하는 그런 실험을 해왔었는데 분석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해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이 에너지 닥터로 지금 정해져 있는 김종남 박사가 분석 문제에 대해서 그 자문을 해주는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훨씬 빨리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퍼지가스 들어가는데 하고 멘토와 멘티로 만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있다. 산업화 장치가 있다고 이게 2,000루베 이상 돼도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혼합가스를 높은 순도로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 이를 상업화해서 원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기업은 기술의 상업화에 있어서는 뛰어나지만 기초 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전문가인 멘토의 역할이 필요한 것. 조순행 대표가 고민하던 문제점에 대해 멘토 김종남 박사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좀 이 0.1% 이하에서는 다방면 상호 검증을 해서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컬럼이 멘토의 명쾌한 답변을 얻은 조순행 대표. 에너지 닥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다른 어떤 종류의 고순도 가스를 정제한다든지 공정을 설계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부닥칠 적에 우리도 물론 할 수가 있지만 같이 이런 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 멘토와 같이 협의해 나간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닥터 제도가 저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근간에는 과학기술이 있고 이를 이끄는 주체로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활약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을 이끌며 에너지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기술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과제는 무엇일까?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 에너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전적인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세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상구 씨가 제안해 주신 폐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충격 완화 장치입니다. 이상구 씨가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는 교각이나 중앙선 분리대, 톨게이트 등의 가벼우면서도 충격을 잘 흡수하는 알루미늄 캔을 망에 넣어 설치하는 것으로 재활용 알루미늄 캔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고종민 씨가 제안해 주셨는데요.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해도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해주는 책상용 팔걸이 아이디어입니다. 일반적인 책상의 경우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는 동시에 팔을 걸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고종민 씨가 제안한 책상용 팔걸이는 넓고 평평해 팔을 걸쳐놓고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작업자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김명훈 씨가 제안해 주셨는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계좌를 만들 때 가짜 비밀번호를 먼저 같이 만들어서 카드를 만약에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 가짜 비밀번호를 범인에게 알려주게 되면 자동으로 현금 인출기에서 경찰서로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강제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설정해둔 특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경찰서에 자동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기능인지 직접 들어볼까요? 선글라스나 마스크, 모자 등을 썼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가렸다 해서 현금 인출기에서 모자나 그러니까 뭐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달라 그 멘트를 해가지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김용훈 씨의 아이디어가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